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수익의 기회는 짧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한가운데서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레드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오늘 장 내내 출렁출렁하는 지수의 변동성을 보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해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4%대 강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1000스닥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조금 전에 유럽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용하게 소화해내면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장까지 우리 빨간불차 유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투자 전략들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끌어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반도체 투톱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색깔은 살짝 달랐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했고 SK 하이닉스는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투톱은 상대적으로 쉬어가면서 소부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이 소부장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투톱의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수출 성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업황의 호황에 힘입어서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빠르면 8월에 미국의 ADR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ADR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마이크론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목표가도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에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강연을 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샘 올트먼도 선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 삼성전자에는 또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고점과 대비해서 주가가 약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수 타이밍 언제 잡아보면 좋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엔터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는 섹터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 4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엔터주는 연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는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엔터주가 현재 역사적 저평가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서 하반기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BTS의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8월에는 빅뱅의 20주년 투어가 시작이 되고 10월에는 뉴진스가 컴백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커지고 있는 만큼 2분기의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엔터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의 2분기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브가 극단적인 저평가를 해소해낸다면 엔터사 전반으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짚어내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소외가 됐습니다. 그럼 엔터주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하반기에 반등을 준비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우주항공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걸까요? 이제 상장을 하루 앞두고 종목별로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스페이스X 상장 이제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청약의 수요가 목표의 4배 이상으로 달성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상장 초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투자사라든지 납품사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 종목에서도 지금 모두 다 간다라기보다는 선별적인 강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스피어가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1년 사이에 스피어의 주가는 이미 3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우주항공 발사 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누적 수주 규모가 3,300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어주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제 상장을 바로 앞두고 상장 직전에 대응할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장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3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잠시 후 헌터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종목들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드트리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익을 당겨라 레드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매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 트리거. 시장 분석부터 종목 진단, 추천 종목까지 수익을 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충성 헌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코스피 보면서 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네.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던 만큼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해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까지도 제발 이 상승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네.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더 큰 공격을 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어라는 반응인 그쵸. 걸까요? 네. 네. 네,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물론 6월 달인데 지난 3월 달이 생각나는 시장이에요. 사실 이제 시장을 트럼프가 안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눌린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일단 뭐 아직 좀 기간적으로 남아있지만 중간 선거가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지수 자체가 너무 과열돼서 강하게 올라올 때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지수를 좀 억지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3월 달 시장과 조금 동일한 맥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전쟁 초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었던 전쟁이 나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간적으로 조정이 3월 달보다 길게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동시만길 그 차트도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 3월 달에 발동되고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는 전쟁이 초기였으니까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은 물꼬만 트이면 언제든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이번 6월도 좀 마찬가지 맥락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란 관련해서 이슈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변수,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잡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그런 변수들은 충분히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를 본질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CPI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오늘 시장을 좀 좋게 봤던 이유는 어제 CPI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고용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 관련된 그 인상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면서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CPI가 예상치를 이제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근원 CPI는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조금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뭐 한숨을 좀 돌렸다. 그러니까 금리를 뭐 인상하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인하의 방향성,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건덕지를 좀 주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내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에 바라보시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오늘 뭐 동시만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워낙 크게 최근에 발생을 했던 그런 변동성이라 오늘은 좀 무난하게 좀 잘 넘어갔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건 코스닥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동시만길 기준으로 제가 방향성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상방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뭐 뒤에서 다룰 거지만 그러니까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이제 청약 일정이 끝났고 내일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면 지금 거기에 지금 청약 때문에 많이 뭉쳐있던 그런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최근에 많이 빠져나간 그런 자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건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 미증시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일단 시장 방향성은 동시만길이 끝났고 이제 방향성은 상방으로 좀 잡아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에 워낙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 산을 하나하나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산을 앞두고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더욱더 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에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교육방 입장하셔서 헌터님과 함께 이 변동성을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충성 헌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으실 거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세 가지 트리거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반도체 투톱 살펴볼 건데요. 사실 지금은 반도체 투톱보다 소보장이 너무나도 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투톱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반도체 투톱 이번에는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투톱의 저점이 과연 언제일까? 나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현재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향이 조금 갈리기는 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이 30만 전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매수 타이밍 어떻게 그 시그널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30만 원대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의 방향성, 반도체는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를 떠나서 전반적인 시장의 이제 경기를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합쳐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지금 방향은 제가 상방을 좀 말씀드렸고 동시반기가 이제 변동성 없이 좀 끝났고 직전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많았으니 어쨌든 동시반기 이후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봤을 때는 지금 30만 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조금 더 강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210만 원 정도 지나고 있는데 200만 원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지금은 뭐 종목들을 보실 때 너무 이게 저점을 찾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너무 저점을 찾으려고 하시면 찾을 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특히 이제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실 때 그냥 떨어졌을 때 사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무릎쯤에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좀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영업이익 추정치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제 85조 8,446억 그리고 62조 4,215억 원인데 일단 추정치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좀 앞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D램 관련해서 선들을 아무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지금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진행이 되다 보니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지금 강하게 상승폭이 나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 추정치도 높게 잡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하반기까지 봤을 때 올해 삼성전자는 352조 그리고 하이닉스는 257조 이렇게 다소 이제 하이닉스가 좀 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실적 호조는 D램, 뭐 낸드 플래시, HBM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수요 급증이 좀 맞물린 결과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한 가지를 이제 골라 달라고 이제 주제를 주셨잖아요. 둘 다 사면 좋긴 한데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요. 둘 중에 그쵸. 하나만 산다라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만 산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더 네. 나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HBM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이게 사이클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지금 메모리 사이클하고 HBM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삼성전자가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네. 이 메모리 사이클이 언젠가는 항상 이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고점 찍으면 이제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제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AI가 끌어가는, 주도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메모리가 꺾여도 HBM만 가는 희한한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HBM 점유율을 반 이상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탄력성이 없을 수 있어도 조금 뭐 단기적으로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메모리적인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좀 단리와 복리의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장기적으로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하이닉스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8월에 이제 미 ADR 상장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친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지금 뭐 단순하게 실적을 떠나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한 표를 좀 던지고 싶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 타이밍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면 HBM 쪽에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길게 상승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조언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터주 살펴볼 건데요. 이게 얼마 만에 빨간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고 그것도 꽤 강하게 두 자릿수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엔터주가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단순히 좀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엔터주도 그런 차원에서 반등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의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 그러니까 자리를 좀 잡기 위한 그런 반등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주식은 항상 그렇죠. 이제 숫자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적만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서 사실 뭐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고 종목을 볼 때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수급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항상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상장되어 있는 2,500여 종목 중에 실적이 안 나오고 안 좋은 종목이 몇 개나 될까요? 라고 딱 여쭤보면은 막상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실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각설하고 엔터주 관련해서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등할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뭐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고, 뭐 공연이나 MD, 수익성 등 실적 변수가 반등을 좀 좌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겨울,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잘 지켜보시는 것은 좋은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SM 같은 경우에 8월에 에스파 월드 투어도 있고, 와이즈는 이제 3분기 빅뱅 컴백이라든지 뭐 보이그룹 론칭,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 키즈 월드 투어도 있고 MD 사업 확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잡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퍼가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일단 밸류에이션 괴리감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은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황 개선이 물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실적으로 찍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보나 이런 업황 전반적으로 보나 지금 좀 가능성 정도로만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뭐 대부분 차트가 지금 비슷해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원대 딱 찍고서는 반등을 살짝 좀 시도하는 구간인데, 뭐 거래량 직전에 이제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할 만큼의 거래량이 오늘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된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가를 좀 돌림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한 그런 단계이고, 매수를 만약에 좀 하셨거나 바닥권에서 좀 접근할
원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대응, 기본적으로 이제 하단에 좀 잡혀있고 역배열에 갇혀있을 때는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는 뭐 관심 많으실 거니까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을 만약에 삼으신다면 27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35만원 이렇게 단계 좀 높여가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좀 나온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조금만 올라가면 SM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0만원짜리만 오히려 하이브보다 지금 훨씬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만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엔터가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사실. 관련해서 엔터를 조금 이게 회사들의 특징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하이브나 YG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룹에 굉장히 이게 국한해서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S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순환매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도 나오고 이 그룹도 나오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SM이 굉장히 저는 좀 유효하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만 원이 회복되면 SM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 YG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만 원, 5만 5천 원 단계 좀 넓혀 가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아이들 있던 그런 그룹인데, 일단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은 막 대형 엔터까지는 좀 3대 엔터보다는 조금 작지만 충분히 이제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탄력성 면에서도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자리 충분히 잡아갈 수 있고, 일단 11,000원 회복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터는 지금 당장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적과 수급 등등 지금 조금 더 숫자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02-2128-8566번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우주항공주 살펴볼 건데요. 이제 6월 변동성의 또 하나의 큰 한 방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자, 스페이스X 상장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 이런 목소리도 많았는데 오늘 좀 일부 종목들은 오르더라고요. 네. 상장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게 되게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최근에 사실 시장이 가치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방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니까 네. 좀 이제 상장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어쨌든 뭐 최근에 사실 뭐 한 번 더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오고 했다면 이제 팔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최근에 시장 조정이 좀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같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단기적으로 이게 우주항공 자체는 단순하게 스페이스 X 상장을 했으니까 끝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아마 이제 뭐 경제 TV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면은 우주항공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바닥권 작년 12월부터 트레이딩 접근을 했는데 10배 이상 대부분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50% 30% 빠져도 사실 수익권이잖아요. 지금 산업의 변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시총의 1등을 찍었을 때 그리고 2차전지가 어떻게 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찍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가 1위를 찍었을 때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우주 항공을 넘어서 방산의 영역까지 여러분들 시선을 돌려서 보셔야지, 단순하게 스페이스 X 상장 끝났어, 이게 국내 주식처럼 상장하고 단순하게 끝났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의 좀 발전으로 보신다면 물론 지금의 단기적인 조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투자하라면 전 매수합니다. 걱정할 거 없이 산업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어쨌든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스페이스X 관련해서 IPO 이제 조달 규모라든지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아람코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달성을 할 거고, 수요도 굉장히 지금 많죠. 4배 이상 많게 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해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은 뭐 외국의 이제 M7 관련해서 실적 발표하고 그쪽으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 투자 관점으로 넘어간 자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올 때 어떤 부분으로 좀 수급이 돌아올 건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온다고 한다면 시장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납품이라든지 그 종목들을 보실 때는 단순하게 이제는 상장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실질적으로 협업이나 납품이 진행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실제 매출 연결 여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실질적으로 이제 4천억 원을 좀 투자했던 그런 기업이죠. 말 그대로 잭팟이 터진 건데, 일단 뭐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증권주는 따로 빼고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에 창투사인데,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고,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장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점상한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좀 등락이 좀 심해서 좀 실망감을 가지시거나 이제 끝났나요? 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한 방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목표고 상단에 이제 목표가를 좀 잡으신다면 아무리 못해도 직전에 이제 매물대 정도, 아주아이비는 이제 15,000원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6만 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관련돼서 회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 투자, 미래에셋 증권이 끌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기업들, 오늘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만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HVM, 스피어, 그러니까 세아베스틸 지주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끌어가셔도 괜찮다. 단순하게 상장 이슈, 물론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슈가 나오고 이제 주가가 빠져버릴 수 있겠지만, HVM이나 스피어, 세아베스틸 지주 이런 기업들 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 실적으로 확인시켜 줄 거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X는 하나의 모멘텀일 뿐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함께 체크해 드렸고요. 방산까지도 함께 묶여 있다라는 부분들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3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특징적인 섹터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체적인 방향성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채팅창에 종목 상담을 통해 간절하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빠르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해결책 찾아드릴 거고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거나 02-2128-856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광전자로 출발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1,560원, 비중 13% 담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5%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체적인 차트 모습을 살펴보자니 급등한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뭐 장중에 상한가도 터치하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올까 했는데 힘이 좀 약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좀 변동성은 시장의 하락에 의한 부분이고, 뭐 광반도체, 광섬유, 광통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좋은 뷰를 말씀드렸던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지금 매수하신 자리 구간은 박스권 이제 중간부에서 좀 매수를 하셨고, 매수 자체가 뭐 틀어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니 일단 이 부분에 뭐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잘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9,000원 구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뭐 비중이 괜찮으시다면 추가 매수하신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까지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열어두시면은 7,000원 하단, 조금 짧게는 8,000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박스권 상단 목표가가 상단이 지금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스윙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끌어가신다면 22,000원 직전의 목표가, 직전에 이제 고점 달성해서 22,45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15,000원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만 크게 의미 없겠습니다. 15,000원까지 1차적인 수익 확인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시는 종목인데, CIS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롱 여신님과 제갈태백 두 분께서 이 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두 분 같이 사신 걸까요? 매수가 두 분 다 15,200원, 비중도 똑같이 60% 담으셨어요. 정고점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올해까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 남겨주셨습니다. 제갈태백님께서는 이 종목 오늘 상담 못 받으면 집에서 쫓겨나신다고 하셔가지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 있을까요? 네, 상승의 기회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하반기에 좋은 뷰를 좀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제 매수하실 때 60%면은 이거 단타 들어가신 건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만약에 손절 못 하실 것 같으면 자르고 나오시는 전략을 다음에는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최근에 좀 시장 영향으로 같이 빠졌는데, 뭐 거래량이 붙어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매도세가 나와서 찍어 누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롭게만 좀 가지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하단에 9,000원 하단 좀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조금 짧게 9,000원 손절 라인 좀 체크해 주시고, 10,000원대 지지하고 이제 추세 전환해 주면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13,000원 올라오면은 바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니까, 매수하신 가격대는 이제 두 단만 좀 올라오면 돼요. 일단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하신다면 뭐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도 꾸준하게 좀 찍히는 그런 기업이고, 2차전지 중에서도 사실 하반기를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1분기에 뭐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갓 전환을 하거나 적자 폭이 줄거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꾸준하게 매출이 지금 찍히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오히려 좀 감소하는 추세이고 유보율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2차전지 중에서도 업황이 회복될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박스권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끌어가시고, 일단 비중 관리만 매수 구간 오면은 일단 절반 이상 쳐내시고 나머지는 2만 원 이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이 종목 단타 아니고 4년 동안이나 보유하셨대요. 그러면 뭐 6,000원까지 갔을 때도 버티신 건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익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9,000원, 이 10,000원 선 지지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1차적으로 13,000원 뚫고 올라갑니다.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 더 길게 2만 원까지 수익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일양약품 진단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6,000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속상하네요. 지금 손실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일양약품은 지금 차트 보니까 반등의 흐름도 거의 없이 계속 지금 거침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탈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기존에 좀 구설이 있었던 그런 기업이고, 일단 관련해서 뭐 회계 처리 위반 관련해서 수사 이런 부분도 있었고, 다행히 이제 무혐의로 종결됐고 거래도 이제 재개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이제 좋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소 좀 위축돼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재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할 만한 좋은 재료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다소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양약품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묻어지고 반등 나올 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지금 8,000원짜리 여기 지지 여부 잘 체크해 주시고,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간 여기 10,000원대 이 자리에 오면은 일단은 시간적으로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은 9,000원에서 10,000원짜리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취하셔도 오히려 좋겠다. 그냥 끌어가신 전략보다는 평단가를 낮추고 이제 목표가 13,000원 정도 잡으시면은 이 자리에서는 좀 얼추 보여요. 근데 16,000원짜리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9,000원에서 10,000원짜리 회복되는 거 확인하시고, 일단 그 자리에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반등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보름 정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서 13,000원 목표가 삼으시면 좋겠다. 일단 시간적으로 투자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양약품입니다. 시장 때문에 빠진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10,000원까지 1차적인 빠르게 반등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도 전달해 드렸으니까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최충성 헌터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내일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 지금 바로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살펴봅니다. 하나솔루션 진단할게요. 독수리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8,300원, 비중 5% 담으셨어요.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좀 들썩들썩하기는 하거든요. 네. 하나솔루션 좀 거기에 반응을 받으면서 좀 강한 탄력 기대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었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던 상황인지라 지금 신재생 전반적으로는 투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좀 자극을 해준다면 주가가 충분히 좀 펌핑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35,000원부터 이제 5만원 자리까지 1차적인 박스 구간이고 한 단 더 높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5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선 그어드린 거 지금 사이에 갇혀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비중 자체가 지금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36,950원 오늘 종가 구간인데 이 구간 36,000원, 7,000원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만큼 그냥 하시고 끌어올라오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스윙 관점에서 좀 끌어가신다면 55,000원까지 바라보시고 끌어가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수익의 기회 만들어 드렸습니다. 목표가 55,000원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진님께서 한미약품 진단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가가 50만 1,000원입니다. 비중 15% 담으셨어요. 한미약품 오늘은 41만 1,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큰 폭으로 좀 떨어집니다. 네. 그 이슈는 이제 다 지나간 건지 그렇다면은 한미약품은 어떤 모멘텀을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거래량 또 동반됐다가 이제 좀 빠진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지수가 전반적으로 같이 좀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상단에 5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도 보셔도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박스권이에요. 그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시간 투자만 해 주시면은 다시 상승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기술 수출 관련해서 물론 이게 상승을 좀 강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찍고 가는 흐름을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일단 시간 투자만 해 두시면은 6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40만 원 지지만 좀 체크해 주시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살짝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반등의 가능성, 상승의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점, 40만 원 지지되는지 꼭 한번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많은 종목 봐드리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달려왔는데 아쉬우신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셔서 최충성 어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어플 여시고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욱더 깊이 있는 분석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을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로 잘 이겨내면 좋을지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리아 서키트 목표가 달성합니다. 6월 4일에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목표가 14만 원 터치해내면서 수익률은 17% 달성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기판 종목들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장에서 20% 급등하면서 목표가 터치해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볼까요? 2차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목표가는 이제 18만 원.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잡아드린 거는 추후에 단계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 일단 1차 목표가 달성했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 일단 제시해 드릴 테니까, 아직은 이제 박스권을 갓뚫었고 상승세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구간이고,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워낙 좀 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뭐 반도체는 투톱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서키트도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18만 원으로 전해드렸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도 좋겠네요. 더 이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도 궁금하시다면 매수하시고 잘 따라오시면서 수익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18만 원까지 목표가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개 추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텍플러스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코리아 서키트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인텍플러스는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 핵심 파트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독보적인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뭐 자동 외관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후공정, 그 다음에 기판, 2차원지 등 다방면에서 기술력을 좀 입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도 묶이고 2차원지에도 묶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소부장, 기판 그냥 섞여서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업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급망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TSMC 관련해서 공정 장비도 진입을 했고, 일본의 기판 검사 장비 시장 신규 진출도 진행을 했고요. SK하이닉스와 HBM 협업을 좀 긴밀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기업들과 공급망을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도 지금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좀 넘어선다면 한 단계 이제 레벨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시점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 구간인 오늘 종가가 44,000원 구간인데 지금 매수가 44,000원 구간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체크하시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수렴형 나와 있고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시고 잘 끌어가셔서 수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개 추천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이 상승 매수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이 딱 귀에 박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44,000원 아래쪽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 35,000원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블라인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에서만 공개해 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저번에도 이제 삼성 전기를 좀 언급을 좀 드렸어요. 사막 콘덴서도 이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막 콘덴서 이제 MLCC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사막 콘덴서가 오늘 21%좀 상승을 나오면서 MLCC 아직 살아있어라고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반도체에서 6개월 후행되는 MLCC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기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지금 MLCC 산업 전반의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화되면서 지금 중소형 기업들, 후발주자들에게도 산업에 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큰 기업들도 좋지만 오히려 중소형 그런 기업들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설 자금 최근에 이제 300억 원 전액을 AI 데이터 센터발 고용량, 고초고속 통신용 MLCC 양산 설비 증설에 좀 투입을 했고요. 일단은 MLCC는 뭐 아시겠지만 전류가 일정하게 좀 흐르도록 제어하는 그런 부품으로서 반도체와 함께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MLCC 관련해서도 이 기업을 잘 봐주시고 지금 바닥권에서 좀 맴돌고 있어요. 완벽하게 추세를 시원하게 좀 돌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바닥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모아가 보시라고 이 기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블라인드 종목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좀 우리를 안심시키는 그 수치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내일장도 내일장인데 이제 다음 주가 더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정말 FOMC를 앞두고 있는 한 주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변동성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냐면 FOMC는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한행 총재가 이제 바뀌고 나서 첫 이제 회의였고, 그러니까 이번에 FOMC도 마찬가지 이제 케빈 허시 관련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다짜고짜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뭐 동결 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자체도 CPI가 굉장히 조금 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뭐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란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월드컵이 이제 열리죠. 네. 트럼프는 어느 정도 월드컵의 원래 취지는 화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죠. 네. 화합이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동안은
조금은 조용하지 않을까. 아니 하루 앞두고 뭐 네. 이란을 공격하겠다 또 이런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막상 또 그래놓고 이란이 이제 본선 지출했는데 또 비자는 또 열어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건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매수하시던 거 하시면 되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움직임보다는 방향을 보시면 좋은 그런 시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도 이런저런 이슈에 좀 방향을 좀 눈치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은 이러한 시장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기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요.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장도 잘 버텨보도록 하고요. 11시에 축구도 다 같이 응원하면서 즐거운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요.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